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변 변수들 오늘 살펴볼 것이 좀 많은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로 그룹 회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유로존과 IMF가 그리스의 새 감축 목표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내용이 먼저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됐나요? 예, 일단 조금 아까 한 8시 좀 안 돼서 처음 발표가 난 것으로 봐서 또다시 밤샘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유로존의 재무장관들, 즉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유로그룹 회의라고 하는데 이 유로존 재무장관들하고 IMF하고 그리스의 그 새로운 재무 감축 목표에 합의를 했다라고 공식 발표가 조금 전에 났습니다. 당초 IMF는 원래 목표대로 그리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20년까지 120%로 가자라고 주장을 했던 반면에 유로존은 지금 상태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2022년까지 2년을 더 줘서 120%로 가자라고 대립각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율을 2020년까지 120%가 아니라 124%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양측은 이를 위해서 그리스 GDP의 20% 정도 되는 한 400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 부채 감축 프로그램을 동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400억 유로를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도는 되고 있지 않은데 일단 독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채무를 직접 깎아주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은 그 530억 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차관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에는 유리보 플러스 150bp의 가산금리를 받았었는데 이 가산금리를 당장 90bp로 낮추고요. 차후에 그리스의 흑자가 4.5% 정도 수준에 오르면은 가산금리를 추가로 할인해서 50bp 정도로 낮추겠다라는 게 지금 합의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ECB가 그리스의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얻었었던 그 이익을 그리스 정부에 되돌려주는 방식,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여기서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그리스 국채에 대한 바이백 프로그램, 그리스가 자기네 국채를 다시 사는 거죠. 이것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로써 그동안 미뤄졌던 그리스에 대한 구제자금 437억 유로가 조만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스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이 아니라 상당히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증시의 악재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잊을만 하면은 발목을 잡았던 그리스의 악재 이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판매가 괜찮았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미 소매 연맹 NRF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 나흘간 22일에서 25일까지 나흘 동안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1%나 증가를 해서 5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고요. 나흘 동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갑을 그러니까 물건을 산 미국 성인들 모두 1억 4천만 명이 근접해서 전년보다 한 6.4% 증가를 했습니다. 1인당 소비도 좀 커졌습니다. 작년에 398달러였는데 올해는 423달러로 6.2% 증가했습니다. 역시 사상 최대였고요. 자, 이렇게 매출이 좀 증가한 이유로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추수감사절에 일부는 문을 닫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영업을 했었는데 이런 데들이 워낙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문을 연 업체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또 개장 시간을 추수감사절 전날 한 10시, 8시 정도로 좀 앞당긴 데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판매 호조의 하나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온라인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6%나 증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신에 오프라인 매출은 좀 줄었습니다. 112억 달러로 1.8% 감소를 했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직장에 돌아와서 온라인으로 사는 그 소위 말하는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5% 늘어난 1억 2,920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즐길 것으로 NRF는 예상을 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그동안
그동안 이제 그 할인을 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예. 요거는 애플도 할인 행사에 동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동안 할인 안 했던 업체들도 많이 할인 행사에 동참을 하면서 어떤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좀 이끌어냈고요. 뭐 그 전반적으로 소비가 지금 양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거뒀다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0월 달에 경제 지표들이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상당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허리케인 샌디에 대한 기저효과, 대부분 미국은 MOM 즉 전월 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안 좋은 것들이 10월 달에 안 좋았던 것들이 11월 달에 좋아질 것이고, 또 이런 소매 판매 때문에 11월 미국의 지표들은 12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증시를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쇼핑 시즌 호재에다가 기저 효과까지 겹치면서 연말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알아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런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삼성전자 자체의 실적도 워낙에 괜찮으니까 최근에 어제도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쓴 이후에 다소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작년 8월에 약 그 67만 원에서 올해 4월까지 한 6개월 만에 140만 원까지 그 2배 가까이, 2배가 조금 넘게 올랐죠. 네. 그러다 7개월 반 정도는 이제 조정,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지금까지 한 10% 좀 넘게, 11% 좀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7월부터 꾸준히 매수를 해왔었고요. 기관들도 그전까지는 좀 주춤하다가 10월부터 매수에 동참해서 수급은 상당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 사상 최대였죠. 8조 1247억이란 영업이익을 냈던 3분기 영업이익,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4분기는 3분기보다 좀 나쁘지 않겠느냐, 한 7조 네. 5천억 정도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점점 올라오면서 11월 들어서 점점 좋아지더니 일각에서는 4분기의 영업이익이 9조가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까지도 지금 나올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한 8조대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 4분기에는 말이죠, 3분기보다 좀 대부분 안 좋은 것이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네. 4분기에는 이제 계절적 특성 때문에 뭐 보너스, 연말 성과급도 많이 나가고 비용 지출이 많아서 3분기보다 좀 부진한 게 일반적인 데다가 애플의 소송에서 져서 거기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대 중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상당한 선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는 분기 한 10조 정도까지도 전망이 상당하네요.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그럼 분기 40조 1년에 40조 아닙니까? 40조인데 좀 러프하게 봐도 연간 영업이익 한 35조, 순이익 30조를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207조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PER이 7배가 채 안 되는 6.9배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에서부터 대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